안녕하십니까, 성재현입니다. 오늘 제가 찾아온 것은 충청북도 진천에 있는 초평지입니다. 약 70만 평 정도 되는 초대형 저수지인데, 여기는 연안 낚시보다는 주로 수상좌대 낚시가 주로 이루어지는 그런 낚시터입니다. 원남지, 맹동지, 또 인근에 있는 백곡지 등과 함께 80년대와 90년대 거의 중부권 낚시를 대표하던 그런 곳이었는데, 한 2000년 정도 경부터 베스 블루길이 들어오면서 특히나 블루길 성화가 원체 심해가지고 전만큼 인기를 끄는 그런 곳은 아닙니다. 근데 최근에 또 조항이 조금 살아나고 있다고 그래서 오랜만에 한번 찾아왔습니다. 여기는 초평지 중에서 상류권에 있는 단골좌대입니다. 주로 저도 초평지는 많이 왔지만 주로 저 불교 연수원 앞쪽에 그 중류권에서 많이 했었는데, 좌대를 타고 이 상류권에서 낚시하는 건 처음입니다. 오히려 이 연안에 목장터나 저쪽 생파리 농공단지 앞에 이런 쪽에서 연안 낚시는 많이 했는데, 이 상류권에서 좌대 낚시는 처음입니다. 처음 타봤는데 산란철이기 때문에 좌대들이 대부분 연안 가까이 낮은 수심에 붙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올해는 좀 상황이 다르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여기를 보더라도 저 목장터에서 좌대가 지금 100m 이상 들어와 있는 물 한가운데 있는 그런 좌대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연안 쪽을 보지 말고 본류 쪽을 보고 낚시하라고 하네요. 지금 보기에는 완전히 맨바닥 같은데 지금 이 안에 수초가 많이 쪄들어 있답니다. 특히나 엽기떼들이 있다라고 하던데, 그래서 아마 이 구멍 찾기가 꽤 힘들 거다. 근데 구멍만 제대로 찾으면 붕어들이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 본류권을 방향으로 해서 이쪽에 다대 편성을 해가지고 초평지 붕어를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6칸대 한 대를 펴가지고 바늘을 수심 측정검으로 감싸서 제가 포인트를 찍어봤습니다.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쭉 해봤는데 들어가는 곳이 있고 안 들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보기에는 맨바닥 같은데 수초가 많네요. 그래서 대편성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그루텐 먼저 개서 미끼 먼저 개서 차분하게 대편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사장님한테도 여쭤보고 또 들어오면서 같은 배 한 분한테도 여쭤봤는데 주로 그루텐이 먹는 데입니다. 이상하게 지렁이가 안 먹는다고 하네요. 그래서 일단 원래 제가 많이 쓰는 다이와 삼합에 마루키 삼합 요 그루텐을 개고 요걸 주 입질용 미끼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집어제도 갤 겁니다. 신장떡밥 위주의 집어제도 개서 일단 짝밥 낚시로 시작한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집어제가 들어가고 나면 일단 밤 9시나 10시쯤 되면 집어용 그루텐인 신빼레도 개서 그때는 이제 입질용 그루텐과 집어용 그루텐을 같이 다는 그런 그루텐 짝밥 낚시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입니다) 5번.
오, 힘쓰네. 첫 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 이쁘네. 지금 오른쪽에만 5대를 편성을 하고 왼쪽에 몇 칸대 편성할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제일 긴데 이게 40대입니다. 40대가 다 올라왔습니다. 이거는 지금 뭐 산란의 기미는 없으니까 일단 보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엽기라는 식물입니다. 엽기떼인데 물론 이제 붕어 산란철에 갈대나 부들이 제일 좋지만 이 엽기떼도 붕어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낚시하기는 좀 불편해도 바닥에 이런 게 좀 있는 게 좋습니다. 이제 대편성이 어느 정도 끝났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낚시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지난번에 잠깐 올렸다가 내렸던 그 해남 연화지 동영상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6일 날 해남 연화지에서 촬영을 했는데 변명 같지만 그날따라 오전에 비가 예보돼 있어서 빨리 하고 싶은 욕심에 남이 설치해 놓은 좌대에 올라가서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그거를 영상으로 올렸었는데 이제 그걸 보신 분들이 불편하다. 어떻게 촬영을 불법 좌대에 의해서 할 수 있느냐. 실망스럽다. 이런 글이 좀 올라와서 저도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내가 분명히 잘못했구나. 정말 잘못했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바로 게시판에 댓글로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올리고 해남 연화지 동영상 그 즉시 내리고 하루 만에 내렸습니다. 내리고 또 그때 편집 중이던 나주 영산강에서 촬영한 동영상이 있었는데 그 동영상도 해남 연화지 동영상 말미에 예고가 됐기 때문에 그게 나가면 계속 그 좌대 얘기가 될 것 같아서 그것도 편집을 중단하겠습니다. 올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내렸습니다. 이제 그러는 과정에서 불법 좌대에 대해서 저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잠깐 설명을 드리면 불법 좌대는 이 공유 수면에 해당 관청의 허가 없이 임의적으로 만든 그런 시설물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문제점이 뭐냐면 공유 수면은 전 국민이 모든 낚시인이 공평하게 이용해야 되는데 그 불법 좌대들이 정말 좋은 포인트에 시설이 돼 있어서 그분 본인 아니면 그분 관계된 분들 외에는 잘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분명히 불법이고요. 그 다음에 그 불법 좌대 위에 올라가서 낚시하는 거는 법적으로 큰 문제는 아니지만 그걸 계속 이용하다 보면 그걸 만드신 분들이 이거 봐라. 내가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나도 사용하지만 내가 사용하지 않을 때는 여러 사람이 이렇게 편하게 쓰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그분한테 면죄부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불법 좌대들이 더 늘어나는 겁니다. 근데 불법 좌대가 그렇게 또 늘어나면 그걸 누군가가 신고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법이 그거를 바로 즉시 없애지를 못합니다. 아주 절차를 밟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일정 기간 공고를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잦은 철거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언제부터 철거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절차가 복잡해서 그러는 중간에 민원은 계속 들어갑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은 결국 쓰레기 문제도 있고 주차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로 귀찮았는데 에이 잘 됐다. 그냥 낚시 금지시켜버리자. 그러면 제일 깔끔하니까. 이러다 보니까 낚시 금지 금액이 자꾸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법 좌대는 만들어서도 안 되고 그걸 이용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도 크게 느꼈으니까 앞으로 물론 뭐 제가 좌대를 만들진 않겠지만 절대 만들지도 않고 또 아무리 좋은 포인트에 불법 좌대가 있어도 절대 그거 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신고하겠습니다. 그래서
불법자대 철거 운동에 저도 앞장서겠고요. 그 다음에 또 쓰레기 문제도 심각합니다. 그래서 낚시하기 자연재해 나갔을 때 낚시 시작하기 5분 전, 또 끝나기 5분 전 반드시 반경 50m, 100m까지는 제가 다 쓰레기 청소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5분까지는 원하지 않겠습니다. 1분만 투자하셔도 됩니다. 끝나고 1분. 적어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낚시한 자리는 깨끗하게 청소해 갖고 오는, 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저도 그렇고, 저도 정말 많이 느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낚시터 환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9번) 이요? 바닥이 지저분하니까 제대로 찌를 못 올리고 깜빡거립니다. 조금 기다려봐서 안 올리면 바꿔주겠습니다. (9번) 좀 전에 이거 9번, 이거 8번 입질이 와서 먼저 9번부터 갈아주고 8번 갈아주려고 하는데 8번 갈아주기도 전에 바로 올라왔습니다. 크진 않지만 아주 예쁜 붕어입니다. 입질 입질. 힘 좀 쓰는데? 이건 좀 힘 좀 씁니다. 빵이 좋네, 빵이. 오, 월척급이 나오네. 아주 이쁜 붕어가 나왔습니다. 아주 크진 않은데 딱 월척 정도 되는 그런 초평지 이쁜 붕어가 나왔습니다. 야, 억지로 월척이네요. 겨우겨우 닿습니다. 오랜만에 잡아보는 초평지 월척입니다. 이게 초평지가 저 아래가 미호촌이거든요. 그 미호촌 개발 사업으로 만들어진 저수지인데 옛날에 미호촌 붕어가 임금님께 진상하던 붕어랍니다. 그래서 아주 붕어가 잘생기고 예쁩니다. 성장도 굉장히 빠릅니다. 이렇게 오, 이쁘다. 소리는 좋은데 일단 소리가 엄청 좋았어요. 허리급 정도 되는 게 한 마리 나오고 있습니다. 이 PD님이 커피 끓이느라고 끼올림을 못 잡았을 것 같습니다. 좋다. 한번 볼까요? 35네요, 35. 딱 허리급이 나왔습니다.
초평지 허리끝 붕어 생겼습니다. 지금 시간이 10시 24분이네요. 아까 한 10시경에 구루텐을 다시 갰습니다. 구루텐 다시 갠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통 구루텐을 개면 200cc를 개면 하룻밤 낚시를 하든지 아니면 그 다음 날까지 쓰는 경우도 있는데 오늘은 빨리 썼습니다. 왜냐면 지금 고기를 많이 잡은 것도 아니고 4마리 잡은 건데 뭐 이렇게 구루텐을 많이 썼느냐, 크게 달았느냐, 크게 다른 게 아닙니다. 바닥이 지저분하기 때문입니다. 바닥이 지저분하기 때문에 지금 던질 때 조금이라도 잘못 들어가면 다시 걷어서 다시 던지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구루텐이 이제 많이 들어간 겁니다. 보통 낚시는 기다립니다. 특히나 이제 다대편성한 대물 낚시는 기다리는 낚시다 이렇게 생각해서 한번 달아놓고 찌가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맨바닥에서는 그게 어느 정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장애물이 많은 곳, 지금 엿길이라든지 또 이제 이런 사근수초 이런 것도 나오거든요. 이렇게 바닥이 지저분한 곳에서는 미끼가 한 번에 딱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 어딘가에 걸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속 조금이라도 높이가 안 맞으면 잘못 들어간 거니까 다시 걷어서 다시 무한 반복해서라도 다시 해줘야 되고 한 번에 딱 들어가는 그 지점을 찾아서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쁜 게 이제 조금 잘못 들어갔을 때 이제 조금 시간 지나가면 내려가서 찌높이가 맞겠지 생각하고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고 또 낚싯대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찌높이를 이렇게 일부러 맞추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제일 안 좋은 겁니다. 그렇게 되면 스스로 미끼를 숨겨 놓는 겁니다. 양어장 낚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집어이고, 근데 이렇게 토종붕어 낚시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붕어가 잘 보이는 곳에 지나가는 길목에 미끼가 잘 보이도록 놔줘야 되고 먹기 쉽도록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미끼를 오래 기다린다든지 또는 이렇게 당겨서 감춰 놓으면 붕어가 와서 미끼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렇게 장애물 지대에서 낚시할 때는 조금 힘들더라도 기다리지 마시고 또 살짝 올렸다 놓고 하는 입질들 나오면 그거는 먹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보통 그런 경우에 보통 5분 정도 기다리는데 이런 곳에서는 5분도 기다리지 마십시오. 한 1분만 기다렸다가 다시 올리지 않으면 바로 걷어갖고 다시 넣는 방법으로. 아까 잡았던 저거 9번하고 7번 같은 경우도 새로 넣자마자 입질이 온 겁니다. 지금도 이제 구루텐 다시 개갖고 전체적으로 싹 갈아주고 얼마 안 돼서 지금 큰 붕어가 온 경우거든요. 이렇게 장애물 지대에서 입질을 자주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거는 미끼를 자주 갈아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좀 부지런히 낚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입질. 뭐야 이거? 살치네요. 또 살치네. 달이 저렇게 휘영청 밝고 나서부터는 살치 성화가 이렇게 밤이 늦었는데도 살치들이 덤비고 있습니다. 지금 11시가 막 지나고 있습니다. 짧은데 3위 때부터 가장 긴데 4, 8대까지 피고하고 있는데 아까 낮에 이쪽 오른쪽에 5대를 핀 상태에서 가장 긴데 40대에 입질을 받아서 이제 한 마리를 잡았기 때문에 긴대가 올 수도 있겠다 싶어서 가운데 4, 8대를 편성을 했습니다. 근데 저 4, 8대는 꼼짝도 않고 오히려 반대쪽에 요거 40대 여기서 월척도 잡고
35도 잡았습니다. 주로 40대 선에서 입질이 오는 것 같으니까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저 긴데, 입질 없는 긴데 48대를 걷고, 지금 40대 2대는 해놨으니까 그 사이에 40대보다 조금 더 긴 42대를 다시 편성을 해 보겠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입질 입질. 아직도 살치야. 지금 살치 외에는 제대로 된 입질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침 입질이 굉장히 활발하다고 하네요. 밤에 입질이 전혀 없는 날도 아침에는 대부분 입질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 저쪽도 그렇고 이 건너편도 그렇고 대부분 지금 다 주무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한 30분 정도만 더 하고 좀 휴식을 취한 다음에 아침 낚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질. 크진 않네. 제법 크네. 근데 왜 이렇게 얌전하게 나와? 오! 맛있어라. 나올 때는 조용히 나오더니 물 밖에 나와서 아주 힘을 쓰고 있습니다. 주둥이가 아주 기네요. 자, 이제 자고 아침에 하겠습니다. 입질 9번. 조그만 거네. 아침 첫 수는 아주 조그만 게 나왔습니다. 지금 5시에 다시 나와서 낚시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한번 쭉 던지고 나니까 날이 새버리네요. 그만큼 이게 낯이 길어졌습니다. 아침에 어젯밤에는 밤 낚시할 때 참 좋았는데 아침에 나오니까 굉장히 춥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5월 달까지는 밤 낚시 하시려면 뭐 난로까지는 필요 없어도 방한 장비는 든든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그만 게 나왔습니다. 맨가에 1번이 다 올라와 있네. 못 볼 뻔했습니다. 이 오른쪽에선 거의 입질을 못 봐서 무시하고 있었는데 이게 다 올라와 있습니다. 아침에는 확실히 입질이, 여기 사장님 말씀대로 아침에는 입질이 어디나 확실하게 오는 것 같습니다. 입질 6번. 다 올렸다. 오, 힘쓰네. 이 6번대가 어젯밤에 12시경에 48대를 접고 42대로 다시 핀 그 낚싯대인데 아침에
한 마리가 올라왔습니다. 완전히 몸통까지 다 올라왔습니다. 요거는 얼척이 안 되겠네요. 꽉찬 9치입니다. 잘 생겼습니다. 밤새 건져냈는데도 아침에 또 나오네요. 이러니 제대로 입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입질. 이야. 좀 늦게 보고 쟀는데도 나오네. 또 있겠네. 조그만 건데. 이번 대에서 조그만 게 나왔습니다. 이게 요 놈이 아마 마리수로 10마리 찰 텐데 저거 작지만 10마리가 넘어갔습니다. 물론 지금 막 잘 나올 시간이라 그렇지만 어젯밤에 좀 변화를 줬던 요거 48대 빼고 42대로 바꿔서 여기서도 잡았고, 그 다음에 1, 2번 하도 안 들어가서 서로 바꿨거든요. 1, 2, 3번 막 찾다가 도저히 안 돼서 1, 2번만 바꿨는데 1번, 2번 때 아침에 다 나왔습니다.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입질이 없어도 조금씩 변화를 주다 보면 또 잘 들어가는 구멍이 나오고, 또 거기서 고기가 나와주면 더 기분이 좋습니다. 지금 상황이 좀 바뀌었습니다. 해가 정면에 뜨고 지금 북쪽에서 이제 바람이 불면서 물결이니까 찌가 거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가 뜨고 나서부터 입질도 지금 소강 상태로 바뀐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아직 7시 조금 넘었습니다. 아직 이른 시간인데 보통 이렇게 부는 바람, 여기 바람만 좀 멈춰둬도 찌가 잘 보일 텐데 이렇게 부는 바람은 오래 불지는 않습니다. 이게 보통 아침 바람인데 보통 좀 일찍 시작되는 날, 뭐 한 4시부터 시작되면 6시 정도에 끝나고요. 5시에 시작되면 7시 정도, 보통 2시간 정도 봅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근데 오늘은 6시 정도 좀 늦게 시작됐기 때문에 한 8시 정도 되면 아마 바람이 멈추고 해도 조금 더 올라올 거기 때문에 그때는 지금보다는 찌보기가 훨씬 쉬워지고, 또 이렇게 베스트들은 봄에 한 8시부터 10시까지 오전 한번 또 피크 타임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타임이 더 남은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서 이제 바람이 멈추기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저 맞은편 자대에도 저희 아는 분들이 타셨는데 여기 선착장에서 만났습니다. 근데 지금 큰 거 한 마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커요? 커요? 크지 않았네. 이렇게 소나기 입질 말고 간간히 올 때 씨알이 더 커요. 입질. 크다. 이것도 제법 크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입질이 없다 소강 상태에서 간간히 오는 입질이 이렇게 큰 붕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입질이 없어도 좀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아주 크지는 않고
월척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턱걸이 될까요? 31이네. 아침에 앞조건 속에서 또 월척을 한 마리 만났습니다. 입질. 옆에 걸 감았네. 빠졌습니다. 안 돼. 바람 멈추고 나서 한동안 입질었더니 역시 이 40대 7번대에서 또 나왔습니다. 전에 그 내수면 연구소에서 토종붕어 품종 개량하려고 전국에 있는 저수지들 붕어 치어를 잡아서 실험을 한 적이 있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제가 듣기로는 논산에 있는 탑정지 붕어와 이 초평지 붕어가 가장 체형도 좋고 성장도 빨랐다,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작지만 아주 잘생겼습니다. 힘쓰네. 크지도 않은데. 지금 거의 6번하고 7번에 입질이 집중되는 모양새입니다. 10번. 지금 5번, 6번, 7번에만 집중하고 있는데 아까 던져놓은 요 10번 때 이게 이제 다 올라와 있었는데 조그맣게 나와요. 입질. 오, 힘쓰네. 어젯밤에 맨 마지막에 핀 4.2칸대입니다. 아침에 월척도 나오고 마리수도 제법 나오고 있습니다. 야, 요거는 29, 30 정도. 하여튼 마치 그 늙음하게 늦동이를 봤는데 그 늦동이가 효자 노릇하는 그런 격입니다. 이거는 월척에선 조금 빠질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7번입니다. 6번, 7번은 붕어 화수분입니다. 잡아도 계속 나옵니다. 보셨어요? 어떻게 얼굴 좀 보셨나? 많이 잡았습니다.
다른 데 상황은 어때요? 좀 굵은 게 안 나오네. 그러니까 더 굵은 게 나와야 되는데 그래도 한 4자는 돼야죠. 올해가 좀 늦죠? 예, 올해 좀 늦어요. 원래 작년까지만 해도 3월 중순까지 사자가 다 나왔는데 네. 올해는 산란도 좀 많이 활성화가 안 저기 활발하지 않고 네, 지금 늦네요. 제대로 산란이 붙었으면 지금 연한이로 붙어야 되는데 예. 그래서 이 중간에 있는 거죠? 네네. 근데도 잘 나오네. 저기 좀 작년에 가물었을 때 6조 때 썩은 게 있어서 그 속에서 좀 나오고 있고요. 맨바닥에서는 그게 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열일곱 마리인가 될 겁니다. 요게 30이네. 예. 자, 이제 보내도 되죠? 고맙다. 오랜만에 초평지에 내려왔는데 내려올 때는 보나마나 지금 4월 산란철이니까 좌대가 예쁜 버드나무 숲이나 또는 갈대 앞에 연한 수초권 한 1m 전후 낮은 수심에 배치되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왔는데 여기 완전히 본류권 맨바닥 물골자리 수심 2m 이런 맨바닥에 좌대가 배치되어 있어서 사실은 처음에 조금 당황했습니다. 근데 사장님이 나름대로 다 생각이 있을 거다 이렇게 믿고 낚시를 했더니 의외로 고기가 잘 나와서 아주 찌맛 손맛 실컷 봤습니다. 여기는 80년대 90년대 거의 국민 낚시터였기 때문에 아마 낚시를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추억이 다 있을 겁니다. 저도 굉장히 많이 다녔습니다. 직장 다닐 때 그때 한 5, 6년 동안 그때만 다닌 것만 하더라도 거의 50회 이상 친구하고 둘이 이렇게 다녔는데 그때 다니면서 토종붕어 첫 월척을 생애 첫 월척을 여기에서 했습니다. 근데 좌대 타고 했는데 그때는 저 중류권에 있는 좌대였는데 밥 먹다 말고 나가서 찌가 올라오는 거 보고 친구가 채서 잡았는데 낚싯대는 제 거였고 잡은 건 친구가 잡았고 그래서 저는 생애 첫 월척을 친구하고 같이 했습니다. 공동으로. 그런 추억이 있는 곳인데 정말 오랜만에 왔는데 이렇게 이 추억의 낚시터가 옛날의 명성을 다시 찾아가는 것 같아서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면 이건 초평지에 오셔서 이 초평지는 좌대가 17개 집이 있습니다. 총 164개 좌대가 운영된다고 하는데 뭐 하류, 중류, 상류 다 퍼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포인트 골라서 앉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좌대뿐이 아니라 연안 포인트도 많습니다. 저 쥐꼬리 명당이라는 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농공단지 앞에 또 옛날 초평모텔 앞에 또 요 바로 뒤에 비포장길 이렇게 넘어오면 있는 생파리 옛날 생파리 자리 거기도 있고 거기서 다시 산길 이렇게 넘어오면 여기 보이는 요곳 여기 목장터입니다 옛날. 그 다음에 저 상류권으로 올라가면 농공단지 앞에 하고 더 올라가면 지전교 치면 그 지전교 밑에 어제도 오면서 들려봤는데 포인트가 전에보다 더 좋아졌습니다. 또 낚시인들도 많고 조과도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연안 포인트도 많으니까 여러분 기회 되실 때 이곳 초평지 한번 오셔서 좋은 추억 많이 남기시길 바랍니다.